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수요일 오후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현 시점에서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쉬어가는 동안 이 미국에서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했다면 어제 간밤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시장에 혼란이 야기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가 좀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월가의 투자자가 엔비디아를 순매도했다, 대거 순매도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장중 10%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거의 다 메꾸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1%대의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말인 즉슨 여전히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와 AI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공방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장의 특징을 보자면 주도 섹터는 좀 부진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장에선 원전 관련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 해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주목할지도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미리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도 알고 싶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어제장에서 단타 종목으로 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거진 5% 가까운 수익 드렸습니다. 이런 단타 종목들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기회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뵙고 지금 수요일인데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증시가 굉장히 또 순항을 지나오면서 사실상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국내 증시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쉰다고 국내 증시까지 같이 쉬어버리는 이런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요즘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데 내 계절은 언제쯤 좋아질지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좋아지는 타이밍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만드셔야 되는 그 부분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네요. 현 시점에서 0.4%, 0.3%까지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오늘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이 소비가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운 다음에 내 돈,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 또 여러 가지의 기회 들고 왔습니다. 일단 수익리필을 보시면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사실 지금 가정의 달인 만큼 정말로 지출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함께하는 방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전략도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19% 넘는 수익률 드렸고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원자력 발전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련해서 원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원전 테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들고 갔더니 16%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저희 주식 라방할 때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함께하는 방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과 전략을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공략을 봐야 된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 함께하는 방에서 텍스트로 남겨드렸는데 바로 또 시세가 나오면서 당일날 무려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5% 가까운 수익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 함께하는 방에서 돈 일절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 보너스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한번 알아보면서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지출이 너무 많은데 한번 이런 쪽으로라도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방송 시간 이제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참여하신 이후에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저희 2시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폴라리스 오피스 드렸죠. 오늘 또 깜짝 이벤트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미리미리 오셔서 꼭 한번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는 현 시점에서 지금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코스닥이 낙폭을 좀 오후장 들어서 많이 줄인 상황이거든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인사말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증시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이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했던 게 있었죠. 고용지표가 둔화될 경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만큼 지난주 금요일 날 결국엔 고용지표가 둔화된 모습으로 발표가 되었고 이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중에서 하루는 또 우리 국내 증시가 휴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상승 부분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제 사실 이 미국 증시가 최근에 올랐던 이 지수 상황 상승폭만 하더라도 5%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 상승 배경과 지금의 상승 배경은 결국엔 똑같은 이 금리 인하가 작용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의 배경이 사실상 이미 1차적으로 작용이 됐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증시가 다시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조금 더 확실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돋보여줘야지만 시장이 좀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또 연준 일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 어떤 발언을 했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참 타이밍 좋게 증시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냈었죠. 여기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전력설비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장초반까지도 굉장히 핫했던 이 전력설비주들이 오후장에 접어들면 오후장 직전에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상 최근에 또 어느 정도 수급이 돌아주던 이 전력설비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그래도 하락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승장이라도 볼 수도 없고 사실상 외국인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우리도 같이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전력설비주들 최근에 한 2주가량 동안 시장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 전력설비주들이 주도를 했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것은 다른 주도 업종 혹은 주도 섹터나 아니면 테마성 이슈들에 따라서 이 순환매 장세가 또 계속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꾸준한 순환매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혼자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도 업종 찾기가 힘들다. 테마 이슈 찾기도 힘들고 테마 이슈를 알아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으로 직접 오시면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한 이슈도 올려드리고 장중 단타까지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제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이 대표님께서 방송을 하시고 있는 이 시간대에 제가 또 함께 하시는 방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장중 단타 제공해드렸죠.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다행히 우리도 5% 이상 수익을 챙겨왔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함께 하시는 방에서는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 어렵다고 난 수익 못 받네 하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이런 장에도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참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간밤에 미국 연준 인사가 그동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면 어제는 살짝의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 2차 전지 반도체는 부재한 가운데 좀 나머지 테마성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이 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서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서 드리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크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5월달 지금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길래 이렇게 많이 낼까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요. 그만큼 또 전략도 잘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꾸준히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4월, 3월, 2월, 1월 내내 수익을 드렸는데 5월 달에도 쉬면 안 되죠.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19%나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전력 설비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주면서 어제장에서만 20% 넘게 급등 양상을 보였죠.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는 종목입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 원전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데 이 종목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16% 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드렸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 라방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어제장에서 우리 함께하는 방에서 드린 종목인데 라고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도중에 라방을 통해서도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함께하는 방에서도 꾸준히 종목을 드리고 있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2시경에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함께하는 방에서 우리 단타 종목 한번 가져가 보자라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면서 전략까지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장에서 폴라리스 그룹주 다 같이 시세를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여러분들께 5% 가까운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이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돈 일절 받지 않고 보너스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다. 나도 5월 달에 정말 지출이 많은데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지출을 좀 메꿔 봐야겠죠. 나도 한번 지출들 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딱 50분에만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지금 3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함께 하시면서 꼭 한번 오늘장에 원탑 종목도 챙겨가시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장중에 단타로 무료로 드린 거죠. 이런 깜짝 이벤트도 저희가 꾸준히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참여하신 이후에 꼭 한번 종목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5월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5월달에 휴장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너무 많이 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랑 오늘 기준으로 총 3종목 입절을 했죠. 네. 자, 광명전기랑 비츠로테크,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단기 수익, 뭐 당일에 수익 낸 것도 있고 다음 날 하루 걸린 종목도 있고요. 한 달 걸린 종목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실한 종목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종목 수익들을 챙겨온다는 점 이게 포인트겠고 그러면 광명전기부터 한번 어떤 타점으로 잡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 리뷰를 진행할 종목은 광명전기예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최근 5월달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죠. 자, 이 시장에서 핫한 테마를 우리가 또 소외받을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또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뭐 대표적으로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던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뭐 구리나 전선 관련주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자, 그중에서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저녁 11시에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때 뭘 얘기를 했었냐? 우리 전력설비 관련주 후발주 하나만 미리 챙겨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시간 보시면 오후 11시에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때 당시에 전력설비 후발주 제가 하나 브리핑 해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5월 2일 녹화본이라고 제공되어 있죠.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에 광명전기라고 지금 코멘트가 달려 있을 거예요. 2,730원에 첫 번째 매수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이때예요, 정확하게. 이날 이 양봉 나왔던 저녁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었고 다음 날 우리가 음봉이 나온 날 시초가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자, 여기 정확하게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내가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어떻게 됐죠?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큰 시세를 주면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대략적으로나마 이제 우리가 5월 3일 같은 경우 금요일인가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연휴가 끼어 있었죠. 자, 그 연휴가 지나고 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또 슈팅을 주면서 우리가 수익을 또 챙겨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볼게요.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오늘도 강세인 종목이죠. 비치로테크 지금도 상한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오래 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많아요. 뭐 방위산업, 우주항공, 뭐 초전도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갖고 있는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집량도 상당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했고, 자 4월 9일 날 진입을 했습니다. 언제 진입했냐? 9,000원에 진입을 했어요. 보시면 비중도 제가 좀 정해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거 언제 매도했을까요?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오늘 원자력 발전 대장주의 역할을 하게 됐죠. 자 5월 8일 오늘 매수가, 여기 지금 매수가라고 적혀 있는데 매도가입니다. 매도가 1,500원에 비중 절반을 덜어냈어요.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실시간으로 차트를 봐도 되지만 오늘 11,500원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11,400원까지 올라갔네요. 우리가 아까 전에 1,500원에 지금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이상 오늘 뭐 거의 상한가를 도전하는 것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익률 몇 프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해도 30%까지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비치로테크도 지금 꾸준하게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어제 로이 대표님이 여기서 저 자리에서 방송을 하셨을 거예요. 옆자리에서. 근데 저는 이제 함께 하시는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단타를 진행을 했냐? 첫 번째로 왼쪽 보시면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사진 뉴스가 있을 겁니다. AI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폴라리스와 엔비디아가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폴라리스 관련주로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이 이슈만 주면 재미없죠. 뭘 줘요? 단타 줬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현재가 7,000원 부근에 1차 매수 드렸고, 자 6,8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 진행해라. 자 목표가 어디까지? 7,300원까지. 이때 당시 절반 익절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타점이 2시 22분에 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아마 이때쯤 드렸을 거예요. 이때쯤.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눌림목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큰 상승 이렇게도 나와줬는데, 보시면 7,300원에 우리가 1차적으로 5%대 수익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머지는 이제 자율 익절로 챙겨가셨을 거예요. 못해도 이게 퍼센테이지만 하더라도 못해도 7% 내지 8%대까지 단타 수익을 또 챙겨왔다. 어떻게 보면 단타로 보기에는 뭐 다음 날까지 데이 트레이딩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단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수익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나 단타로 진행을 했지만 다음 날까지 보유를 해서 수익을 또 극대화를 시켜드렸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5월달 가정의 달이에요. 돈 나갈 일 참 많죠.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고요. 자 그만큼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쓰실 수 있을 만큼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많은 종목들로 수익 꾸준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나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욕심 있는 분들 꼭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보이는 이 화면을 찍으시고 사진을 함께 하시는 방에 올려주셔야지만 방 이용이 가능해요. 자 요즘에 불법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방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협조를 해주셔야 저희가 쾌적한 정보들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 지금 5월 달에 사실 5월 1일도 그렇고 5월 5일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5월 6일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 4거래일밖에 개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표 보시면요. 5월 달 이거 맞나? 이렇게
수익을 주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제 오늘 단 3종목이나 이렇게 3종목이나 익절했습니다. 광명장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우리에게 알려드렸는데 금요일 날 또 알려드리고 어제장에서 시세를 내주면서 우리에게 19% 거진 20%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상한가까지 도전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원전 관련주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수급이 붙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미리미리 선취매하시면서 여러분들께 16%, 17% 가까운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장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라방 하는 도중에 장중에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방에서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보너스처럼 드렸습니다. 텍스트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 등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남겨드렸는데 이 종목도 오늘장에서 폴라리스 그룹주 엔비디아 지원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시세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거진 5% 가까운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5월단 단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에서는 지금 3종목이나 익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테마에 대해서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뿐만 아니라 전략까지 잘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5월달 계속해서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앞으로 시장 속에서 받아보고 싶다.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버이날이어서 여러분들 지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지출이 많은데 지금 좀 다른 쪽으로 메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지출을 좀 메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지금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30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도 이런 기회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미리미리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신 이후에 꼭 한번 종목에 대해서도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또 저희가 지금 방송 도중에 생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저 보이시잖아요.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인증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신 이후에 생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드렸고 또 제일 중요한 수익 리뷰까지 했는데 역시나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봐야 될지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관련주 들고 왔는데 폴라리스 AI vs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이 두 개의 종목 중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제가 항상 말해드리는 거 있죠.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라. 그러면 이스트소프트겠죠? 그럼 뭐 네. 두말하면 이제 그쵸. 잔소리죠. 자, 이스트 소프트를 택할 건데 사실 폴라리스 AI는 지금 대장주예요. 사실 맞아요. 이번 AI에 있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나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또 엔비디아랑 협력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파마까지 굉장히 많은 폴라리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폴라리스 AI도 결국에는 이 추세를 이어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언제까지 이거 눌릴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AI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스트 소프트를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폴라리스 AI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자면 자, 이 폴라리스 AI도 결국에는 현재 대장주로서 자리를 좀 어느 정도 탄탄히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 역사적인 차트를 좀 보자면 이 4,000원 라인에 가장 두터운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물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상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 위해선 더 큰 수급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물론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수급들이 뭐 적지는 않아요. 굉장히 큰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죠. 자, 하지만 분명히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여러 번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지금 시점에서는 접근하는 것보다 차라리 후발주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적어도 4,000원 부근에서는 뭐 4,000원 뭐 아래든 위든 자,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한 번씩은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볼게요. 이 이스트 소프트는 최근에 제가 또 AI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후발주 중에 하나입니다. AI가 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폴라리스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뭐 이스트 소프트 세 가지의 좀 유망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이스트 소프트를 보자면 자 최근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20일 단기 이평선을 뚫어내는 흐름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이번 연도 초죠. 이번 연도 초에 강한 시세를 한번 주긴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눌림 굉장히 크게 나오고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닥을 잡고 21선의 단기 이평선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60일 이평선까지 다시 재돌파하는 상황이 이뤄진다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있다 보면은 이 종목도 역시나 저항대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공략을 하더라도 우리가 폴라리스 AI보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폴라리스 AI보다 이스트 소프트를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AI 관련된 첫 번째 섹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폴라리스 AI vs 이스트소프트 오늘장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이미 시세가 나온 폴라리스 AI 오늘장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죠. 이 종목보다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세워보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중의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움직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전히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애플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좀 AI 쪽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스트소프트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미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제장에서 AI 쪽으로 수급이 붙을 걸 아셨습니다. 폴라리스 AI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룹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또한 움직였는데 이 종목 어제 장중에 2시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 수급이 붙고 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텍스트로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저희 함께하는 방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방 안에서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들어오셨더라도 폴라리스 오피스로 무려 하루 만에 5%나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함께하는 방에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또 깜짝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드릴지 모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장의 원탑 종목이 또 얼만큼 빠르게 갈지 모릅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선물 받아보고 싶다. 어제 오늘 익절한 종목이 세 종목이나 되죠. 지금 5월달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 종목이나 익절한 우리 빅스 대표님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종목과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2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생방송 50분 안에만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함께하는 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까지도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주 들고 왔는데 비츠로테크 vs G2파워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이미 사실 비츠로테크로는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G2파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저는 사실 네. 이 비츠로테크를 아까 전에 이미 사실 수익도 냈고 맞아요. 어느 정도 눌림이 좀 나올 줄 알고 비츠로테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츠로테크를 선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의 저 상승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지금 그러면은 너무 이제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려고 움직임을 맞아요. 보이고 거의 있는데 한 4% 정도 남았기 네.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거의 기정사실화 상한가에 좀 들어가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에 두 번째 선택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 있는 종목 잡자. G2파워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바꾸신 건가요? 아, 비츠로테크였는데 방금 이제 맞아요. 또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위에 있는 종목들 무리하게 잡지 말자라는 네. 게 제 이제 항상 주식 철학인데, 자 비츠로테크도 보시면 결국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폴라리스 AI 왜 잡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면서 부딪힐 구간이 너무 많다라 그랬잖아요. 자, 비츠로테크도 지금 이 라인대가 12,000원 라인대가 저항대예요. 제가 이 종목을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타점이
아까 전에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1,500원대였거든요. 1,600원대 이때 라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00원대 라인까지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잡고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뒤로 좀 제쳐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결국엔 두 번째 G2 파워를 조금 더 보자면 오늘 G2 파워가 이제 장 초반의 대장이었습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 원래 오늘 장 초반 대장주는 G2 파워였지만 이 비츠로테크가 개별적인 이슈가 뜨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핵력 발전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크게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이 비츠로테크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던 건데, 이게 비츠로테크가 MS의 투자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좀 상승세를 투자사라기보다는 이 비츠로텍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투자한 그 원전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비츠로테크가 이 기업에다가 제품들을 이 납품한 이력을 제너럴 갖고 있습니다. 모터스인가 맞아요. 제너럴 네, 맞아요. 홀딩스 그렇게 네.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거치고 거쳤지만 수혜주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G2 파워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잘 잡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G2 파워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오늘 이 라인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요한 기준선이 대략적으로는 9,700원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900원인데 이때 당시에 손절가를 좀 본다 하더라도 이 뭐 사실상 2% 내지 3% 정도의 손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으로도 충분히 좀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더 빠지게 된다면 9,6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전략을 잡고 이 9,600원대를 손절가와 동시에 추가 매수 가격으로 잡고 이 전략을 좀 구상을 하신 다음에 공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G2 파워 지금 공략 타점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츠로테크 굉장히 누가 잡았는지 굉장히 잘 가네요. 그만큼 또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은 물량 아직 절반 남았거든요. 아까 1,500원대는 이제 우리가 보유한 물량에서 절반만 정리를 한 거고, 남은 물량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까 전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추가 언급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서 11,800원대 상한가를 닫아주면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다 다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절반 이상의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번에 수급들이 진짜고 상승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내일 갭 상승을 크게 띄워줄 겁니다. 아마 이 지금 상대적인 고점 부분을 다 갭으로 메꿔주면서 올라갈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상한가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내일 장 초반까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비츠로테크로 또 수익을 냈기 때문에 홀딩 관점에서 분할매도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지금 수급 상황이 나쁘지 않고 계속 지금 눌림목을 받지만 결국엔 다시 고가를 맞아요.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상한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항상 상따를 왜 하겠어요? 유명한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상따. 네. 상한가 따라잡기. 근데 이렇게 수급적인 게 탄력적으로 받쳐주면서 잘 지지받는 구간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올리는 종목들은 사실상 갭상승도 크게 뛰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 일봉상의 관점으로도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장초반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의 두 번째 배틀까지도 진행 완료가 됐습니다. 원전 관련주 주동목을 들고 왔는데, 일단 사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방송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비츠로테크를 선택하셨는데 거의 지금 상한가의 4%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꿨죠, 선택을. G2 파워로 바꿨는데,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종가로 베팅을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미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츠로테크로 수익을 내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정말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종목이 정말로 크게 25%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들였기 때문에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두 자릿수 이상 챙길 수 있었죠. 추가로 네. 지금 두 종목이 더 익절이 나왔어요. 어떤 종목이요? 첫 번째 종목은 어제 로이 대표님이 이 원탑 종목 방송 도중에 그러면 지금 익절이 나온 네,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종목으로 익절이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아까 그 어제 로이 대표님이 원탑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신 TLB 벌써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부터 5% 가까이 올라갔기 오. 때문에 수익 실현 구간에 도달을 했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OLED 테마 중에 대장격으로 불리는 맞아요. 사실 이제 애플이 올라가게 되면 메타버스에 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업이 그쵸?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메타버스의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이제 종가 기준에서 좀 타점을 잡아드렸던 건데 제가 지금 텍스트를 따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분할 매수 가격까지 잡아드렸던 구간들이 자, 첫 번째는 59,700원대였었어요. 이때 라인을 잡아드렸었고 57,000원대 라인까지 눌림목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 라인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65,000원 드렸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서 67,000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오. 그럼 대략적으로나마 지금 수익률이 못해도 한 14% 정도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아까 전에 수익 리뷰를 해드렸던 세 종목 외에도 지금 이렇게 두 종목까지 오늘 하루만 지금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수익 난 게 5종목이 넘어요. 합산 수익률만 따진다면은 지금 80% 거의 100% 가까이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애매한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내주고 있는 그런 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지나면 또 내일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자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결이 중요한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꾸준하게 지금 5월 달에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 익절한 종목이 지금 보이는 세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 도중에도 익절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죠. TLB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5%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전략 알려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방금 또 슈팅 나오면서 1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거진 14%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여러분들께 돈 일절 받지 않고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만 익절한 종목이 무려 5종목이나 되고 거진 수익률이 80%에서 100% 가까운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 한번 받아보고 싶다. 5월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줄 알았는데 어제장에서 갑자기 또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나도 한번 100% 넘는 수익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 4거래일 만에 무려 우리에게 드린 종목이 익절한 종목이 5종목이나 되거든요. 이런 종목 선물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1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부터 종목 선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한번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도 좋고 증시의 분석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재료도 필요하지만
차트의 분석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차트를 보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들은 항상 다 보조지표를 먼저 배우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보조지표나 뭐 여러분들이 흔히 여기저기서 듣고 배우는 기법들도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중에서 세 가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며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공략을 할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격도나 일목균형표, 볼링저하 밴드 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보조지표는 모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법, 보조지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보조지표를 해석할 줄 안다면 보조지표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가끔 차트 사진들을 올려드릴 텐데 제 차트 사진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딱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린 이 세 가지만 들어있을 뿐이에요. 자, 그만큼 오늘 5종목을 수익 낸 저도 이 세 가지만 보면서 주식을 매매를 한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차트 해석을 시작할 때 차트 순수 모습에서 해석을 해야 차트를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조지표에 눈이 가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유연하게 보지도 못하고 내가 보이는 부분들에 의해서만 이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손절이나 손실 볼 확률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시간적인 부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만 좀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 캔들과 아랫꼬리 캔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캔들들이죠. 저는 아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윗꼬리 캔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쁜 캔들. 아,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빼네. 이렇게 나쁜 캔들이라고 인식을 하실 거고 아랫꼬리 캔들. 종가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 수급들. 혹시 내일은? 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좋은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요즘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를 조금 더 보셨다면 이 아랫꼬리 캔들이 나온 다음 날 다 어떻게 됐나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던 이 아랫꼬리 캔들들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랫꼬리가 캔들이 달렸다? 다음 날 대부분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였어요. 거의 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대다수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윗꼬리 캔들의 이 차트들은 사실상 다음 날 오히려 조금 더 뭐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이 윗꼬리만큼의 상승 정도는 꾸준하게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트를 유연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패턴들 우리가 꾸준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는 강한 저항대이거나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캔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 책에 있는 정의적인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위에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 고점에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런 캔들들 많이 나왔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그럼 내일 다시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윗꼬리 캔들은 차트에 고점에서 나오느냐 바닥에서 나오느냐 그 두 가지 관점이 또 다르게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자, 강한 저항대입니다.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캔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에 있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를 하셔야겠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진입을 하지 말아야겠죠. 왜? 차익 실현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바닥에서 나오는 윗꼬리들 자, 차트를 조금 더 제가 길게 그려봐 드리자면은 자, 어느 정도 차트가 추세를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차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트가 다시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이 눌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으시지 않나요? 저희 함께 하시는 방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서 이렇게 꾸준하게 횡보를 하는 정말 이제 그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횡보만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윗꼬리들 윗꼬리들 여기서 왜 나올까요? 자, 여기서는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차근차근 잡아먹고 내려오는
이 매집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형 캔들이라고 한다면 뭐 장대 양봉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봤던 윗꼬리 캔들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샛별 캔들이 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들은 저점이 있을 때 매집형 캔들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장의 추세랑 트렌드상 요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들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봐라.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되고 단타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자, 요즘은 이 윗꼬리 캔들들을 조금 더 유심하게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랫꼬리 캔들도 한번 봐야겠죠. 아랫꼬리 캔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 지지 구간이거나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량 매집 캔들, 아까 매집형 캔들은 윗꼬리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의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랫꼬리 캔들이 매집형 캔들이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조정 캔들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조금씩. 근데 어느 순간 빠지지가 않아요. 자, 어느 순간 빠지지가 않고 이 구간에서 꾸준하게 캔들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나오는 저점을 깨지 않는 아랫꼬리 캔들들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자, 아래에서부터 꾸준하게 내려갈 때마다 받아먹고 내려갈 때마다 받아먹고 자, 이 지지라인을 꾸준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돼요? 지지 구간이거나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캔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하셔도 돼요. 왜? 어찌됐든 누군가가 여기서 수급 주체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손절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자, 뒤에 있는 페이지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캔들의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뭐 여러 가지 뭐 이동 평균선을 보는 방법들. 자, 근데 이런 교육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굉장히 듣기 어려우시죠? 함께 하시는 방에 오면 제가 이런 강의를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교육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원탑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제장의 원탑이 바로 오늘 또 시세를 내주면서 TLB가 5%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장의 원탑도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오늘장의 원탑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장의 원탑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시장 트렌드는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자율주행도 좋고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AI도 그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은 AI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AI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적인 분석부터 한번 해볼 건데 땡땡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오피스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AI 전문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글을 비롯한 오피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밸류나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을 하고 있어요. 사실 힌트가 있어요. 이미 여기에 한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AI 기반 웹 에디터 솔루션 등을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 이 기업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종속회사가 뭐라고 있다? AI 웹 에디터를 출시를 했다. 직접적으로 AI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AI를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미 언급을 해드렸어요.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아마 머릿속에 딱 하나 종목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의 유형이에요. 자,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 단기 이평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자, 이 단기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노란선의 핵심 제가 또 따로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이 노란선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점 이미 돌파를 해놨고 단기 이평선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저점에서부터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수급의 양들 그런 거를 본다면 자, 최근에 AI에 대한 재료까지 겸비했을 때 주가 상승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폴라리스 다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직접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서 부대장주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공략 방법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장의 원탑 종목의 힌트는 AI 관련주라고 했는데 사실 유망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TLB 원탑 종목 오늘장에서 또 바로 시세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5%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수익률표 보시면 이 종목 이외에도 우리에게 어제 오늘 익절한 종목이 무려 5종목이나 됩니다.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지금 TLB, 선익시스템까지 선익시스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급등세 보이고 있죠. 이렇게 5종목으로 여러분들께 80에서 지금 100%가량의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장의 원탑 종목으로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부탁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